자, 이제 원방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나 좀 할게요. 원의 정의가 뭐였어요? 기본적인 얘기 하다가 여러분이 뭐 지금 원을 태어나서 처음 배우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어떤 그런 기술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에다 포인트 맞출게요. 자,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 여기서 말하는 정점은 고정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제가 책을 만들 때 요약 정리를 넣지 않는 이유가 저도 다시 한번 쓰고 여러분도 또 쓰시라고 일부러. 네, 평면상의 한 고정점. 그래서 여러분은 원의 정의를 생각하실 때는요,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키고 싶어서 반으로 꼭 찍었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우열자 이렇게 그리셨었죠. 자, 그래서 그 평면상의 한 정점, 고정점을 갖다가 우리는 너 나중에 가서 원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의 중심, 여기서는 이름을 갖다가 C, A, 이렇게 이제 놓겠습니다. 평면상의 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거리만큼을 갖다가 나중에는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얘는 레디우스에서 R로 많이 둡니다. 그러면 저는 시키는 대로 일단 식을 써볼게요. 거리가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교좌표계에서의 거리 나오면 기본적으로 피타 형님한테 도움 청하셔야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R이다. 그러면 제곱하면 R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얘네들을 갖다가 원의 방정식에서의 표준형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되게 영양가가 없어갖고 뭐 보여드릴 게 딱히 없고요. 기본적인 틀 자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요 a랑 조 a는 다릅니다. ax, by, c는 0입니다. 이런 걸로 나타나는 놈들을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형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형으로 줬는데 여러분한테 엄청 사기를 칠 수도 있거든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5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치 원의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죠.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만 더 넣을까? 플러스 뭐 2x 플러스 y 뭐 2y 플러스 2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ax, by, c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의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결격 사이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 x제곱과 y의 제곱의 계수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1대1이죠. 괜찮죠? x, y 두 개 곱한 꼴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얘가 원방인 줄 아는 거죠. 못 알아봤죠. 근데 얘를 가지고 진짜 이쁘게 표준형 꼴로 너 중심이 어디니?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반지름을 제곱해도 음수가 나서 심지어. 자, 이런 놈들은 빨리 오셨네요. 어휴, 오, 예. 자, 이런 놈들은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냥 우리는 이름을 아실 필요도 없어. 그냥 쌍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석 같은 데서는 뭐 점원 아니면 허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 박혀 있는데, 자, 일반형이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자? 얘를 갖다 표준형을 붙여서 중심 반지름을 쭉 뽑아내자.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쓸데없어. 하지 마. 우리가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들자. 이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잠깐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직선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점을 몇 개 드리면 돼요? 최소한의 조건만 말씀해주세요. 최소한. 직선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점을 몇 개 드려야 돼요? 2개는 드려야죠. 자, 원 만들려면 제가 점을 최소 몇 개를 드려야 돼요? 최소한. 2개 갖고 되나요? 몇 개 있어요? 아니, 몇 개나. 최소 개수가 몇 개? 무조건 3개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 삼각형에서 외접원 그거 구하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삼각형을 하나 맨날 툭툭 던져준 다음에 외접원 좀 구해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는 안 불안했어요? 혹시 어떤 삼각형은 외접원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안 불안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불안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삼각형이면 뭐 꽤 있을 것도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막 길쭉하게 생긴 막 못생긴 삼각형 보면은 외접원을 그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넓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삼각형은 외접원이 없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자, 여기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미정계수 내지 미지수가 몇 개 있냐, 이거 변수 말고요. 상수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숫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쓰셨을 땐 A하고 B하고 R만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또는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C 대신에 어떤 적당한 C값을 드려야죠. 아까처럼 허원, 점원이 생기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이것 때문에 조건이 무조건 3개는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뭐냐면 일직선상이 있지 않은 세 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이 하나로 딱 결정이 난다.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딱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에서 여러분께 야 원이란 말이지 해갖고 이제 옛날에 하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다음에 시험을 보시라고 하면 다 같이 큰일 나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 정도로 네크로면서 자 맞다 그런 거 있었지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원의 방정식에서 키워드 나 월드는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써야 되나? 자 얘는 일단 중심 반지름이에요.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으면 원을 하나로 딱 특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주가 90도짜리 요거까지를 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쿵쿵짝 이렇게 중심 반지름 원이다. 이제 요게 딱딱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3 기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서 원주가 이렇게 저렇게 옮겨도 개 똑같대요 라고 하는 거를 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입증하는 것도. 지금은 이게 주인공이 아니야. 얘는 삼각함수 가서 사인 법칙 같은 거 증명하실 때 쓰시면 참 편하고요. 지금은 일단 요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원 나오면 어머 혹시 90도? 또 거꾸로 90도 나오면 너 지금 피타고라스야 아니면 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 제가 지금 마음이 막 급해갖고 목차를 제대로 못 잡고 있네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지름의 양끝점을 제가 코딩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이쁜 거 뭐냐?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A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점을 갖다가 못생긴 걸로 드릴 겁니다. 3, 4,0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 학생용 풀이는 일단 얘를 맨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나 점이 2개밖에 없네. 원 하려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얘는 간접적으로 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의 중심은 안 쓸 거예요. 이거 2분의 3,0이랑 반지름이 얼마인지까지를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거 뭐 표준형이든 뭐든 때려 박으면 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원 하나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약간 좀 짜증은 나는 상황이죠. 2분의 3 같은 거 쓰려니까. 자 우리는 지름의 양끝점 같은 말이 나왔으면 일단 뭘 떠올리시라고요? 중심 반지름 세트를 떠올리셔도 말은 되지만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알려드리려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러한 원주상의 한 점. 높아심에 그것도 또 잔소리를 해봤네. 여러분 있잖아요. 원의 중심 있죠. 중심 그거 그 컴퍼스로 그릴 때 빵꾸 뚫리는 걔는 원에 포함돼요? 안 돼요? 원의 일부예요?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말 자체가 원주라는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따가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야, 이 원이랑 저 원이랑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테두리끼리 원주끼리 만난 적 없잖아. 그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얘를 잘못 생각하셔서 색종이를 크게 오리고 작게 오린 다음에 엎어놨으니까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 테두리끼리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나는 거야.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제가 그래서 그 원주상의 한 점을 x, y라고 일단 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밑에는 필요 없어서 안 그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쪽 직선의 기울기와 저쪽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엇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왜냐면 네가 지금 직교한다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그 원 주상의 한 점 이름을 대표로 P라고 붙이시면 우리는 AP 직선과 BP 직선이 서로 뻑큐하는 사이니까 AP 직선의 기울기인 x 플러스 1 y 빼기 0과 뭐 하는 거죠? 에이, 왜 이렇게 흥분했어? x분의 이거죠. x 플러스 1분의 y 빼기 0과 누구를 곱해요? x 빼기 4분의 y 빼기 0을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를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이렇게 곱했다가 저렇게 이항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을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숫자 연습을 막 해봅시다. 마이너스 1,3 주고요. b는 뭐 7, 이겼다 이렇게 하면 괜히 막 얘네들의 중점이 뭘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7 플러스 y 빼기 3에다가 y 빼기 2 하시면 0 나온다.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게 끝이에요 이제.
원하시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그만이고 단답형이었으면 여기까지만 쓰고 끝내시면 되고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부할 때는 사실 중심반지를 잡아서 하셔도 크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요 놈이 일품 같은 책에는 종종 나와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지름의 양끝점 문제를 그 덕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걔를 낼 때는 사실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는 거고 혹시 이제 나중에 기하를 하시게 되면 벡터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쓸 거거든요. 근데 벡터로 얘를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컨셉으로 갈 거고 나중에는 야 직교했으니까 내적하면 0이야 이제 이렇게는 풀 건데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수 단원 배우실 때 이런 거 있었죠.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여기도 뭐 a의 뭐 몇이었음, 빼기 a의 마이너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얘가 사실은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걔네들이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얘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 걸. 근데 1학년, 2학년짜리들한테 이 얘기는 참 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닮은 딴 놈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 원주가 90도 이걸 너무 좋아해서 벡터까지 갔을 때도 얘랑 내적하면 0입니다를 너무너무 잘 써먹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야 벡터가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 1학년들한테. 그래서 나름 약간 바꿔갖고 지름의 양끝점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축에 접한다 그랬으면 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Y축에 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접하냐 저쪽에서 접하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접한다고 했으면 요 길이가 곧 반지름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쪽 놈들은 중심의 좌표가 R, B 이런 꼴이 될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놈들은 마이너스 R, B가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위에서 접하니 밑에서 접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요 녀석은 A, R 얘는 A, 마이너스 R 이런 꼴로 쓸 수 있다. 꼴이 그렇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뭐야? 초코바닐라 요즘 바나나로 많이 하네. 초코바나나 혼합하시면 되겠죠. 자 혼합은 뭐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하여 한번 고찰을 해보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면 양수 쪽에서 접하면 1, 4분면 쪽에서 접하는 놈 너무 크게 그러네. 자 2, 4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한다.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해요.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해요. 여기 해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요. 요 놈은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반지름. 얘는 마이너스 R, 플러스 R.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싹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었다고 한다면 걔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직선 Y는 X 직선상에 있든가 그죠? 그러면 1, 3분, 3, 3분 여기서 또는 Y는 마이너스 X 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 내용을 그냥 바로 이렇게 쿡 찌르면 튀어나올 만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X축이 얘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이 이 포물선 위에 있대. 근데 X, Y축에 동시에 다 접한대. 뭐 이런 컨셉의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Y는 X랑 교점 구하면 되지. 포물선과 Y는 X 직선의 교점이 바로 그 원의 중심일 것이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죠. 그 다음에 저쪽은 어떻게 구하세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해서 여기 교점 하나 저기 교점 하나 하시면 나돈링 포물선 거돌소 직선상의 한 점 걔가 바로 이쪽 원 저쪽 원의 중심이겠구나 하시면 반지름도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는 많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이 컨셉을 제대로 아시면 숫자만 바꿔서 문제 내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해서 다른 포물선에 대해서도 푸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는 곡선이 포물선밖에 없잖아요. 인제 간신히 원 하나 등장했고 그죠? 그러니까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교점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컨셉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은 이 정도 수준이 끝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더 빠르죠 하는 거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랑 좀 친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니오스 형님 나오십니다.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여러분 혹시 생물 같은 거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생명과학이라고 생명과학 거기 보면은 보험원 주머니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험원 주머니, 시 주머니. 아, 우리 정수 나셨어요 오늘. 세정수기. 예, 세정수기 맑은 걸 드시죠. 오늘 온 정수기입니다. 그 아폴로니오스의 원 같은 거 보면은 그 보험원 씨 주머니를 보는 것에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나중에 합시다. 자, 아폴로니오스의 원 해봅시다. 얘도 그냥 숫자가 너무 지랄맞게 나오면 안 되니까 문제 있는 거를 톱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뭐냐면 저는 15번 문제를 대표 제물로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15번 같은 거를 갖다가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이제 붙일 거고요. 51페이지에 15번을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점이 마이너스 4,0, B점은 6,0, 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3대 2였다. 여기서 이제 끊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직선 AB상에서 AP 대 BP가 3대 2인 점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AB 선분에서의 3대 2 내분점 한번 3대 2 외분점 한번 이렇게 찍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점P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51페이지의 15번입니다. 자, 아폴로니오스의 원 문제인데 다시 자 출제자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의 거리의 B가 3대 2인 점의 자취가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해서 직선 AB상에서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모래에 내분점 한번 외분점 한번 붙이고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전제가 뭐가 빠졌냐면 좌표평면 상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구분합니다. 직선상에서라 그랬으면 내분점 한번 외분점 한번 끝 두 개 쓰시면 끝나요. 근데 좌표평면 상에서 라 그랬으면 걔는 어떤 꼴을 띠냐 원의 꼴을 띈다. 아직 못 믿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P 대 BP의 길이의 B가 3대 2였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구해요? 당연히 제곱하죠. 그죠? 제곱 대 제곱은 9대 4다. 그럼 9 곱하기 BP의 제곱이 4 곱하기 AP의 제곱이군요.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P점의 자취를 구하셔야 되니까 P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XY의 관계식 구해보시면 9에다가 쪼글쪼글 BP제곱이 뭐예요? X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나올 것이고 이거 4 곱하기 AP의 제곱이 뭐야? X 빼기 마이너스 4의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동류한 정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4X제곱 9X제곱이니까 5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Y의 제곱 싹수가 보여. 플러스 5 플러스 5 그러니까 둘이 개수가 같으니까 혹시 원방이니? 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8, 4에 32가 넘어갈 거고 저기에서는 12 곱하기 6이니까 108에다가 32 하시면 마이너스 140에 X 나오죠. 자, Y의 개수 없어. XY 없어.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뭐가 나오냐. 얘는 이제 계산이 아주 계산 다 안 하겠습니다. 36 곱하기 9 빼기 64 곱하기 4는 0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써놓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5로 나눠야 되는데. 에라이. 자, 얘는 4 곱하기 9 곱하기 9였고요. 그러면 81에다가 64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럼 145에다가 4. 자, 요만큼 상수 다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45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숫자 이따가 다시 맞출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양변을 5로 나누어 주시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어떤 꼴이 되겠냐. x의 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x에다가 y의 제곱 빼기 29에다가 4 하시면 116인가요? 모르겠다. 자, 그럼 얘는 x 빼기 14의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렇게 이제 출발할 거고요. x 빼기 1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얘는 144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계산이 틀렸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다시 맞춰 쓰세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요런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가 24, 12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은 관찰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였었냐면 실제로 얘를 가지고 해석기하 관점에서 정말로 길이 대 길이가 이렇습니다. 즉 제곱 대 제곱이 9대 4입니다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하시면 계산 디테일은 이따가 다시 하세요. 막 계산을 하시면 원방이 나오네까지는 수긍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납득은 가세요? 원방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아폴로니오스는 근데 해석기하가 없던 시절, 좌표평면 없던 시절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논증기하로 풀었어요. 이거 논증기하로 증명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스튜어트나 뭔가 써서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이제 아폴로니오스라는 양반은 뭘 했냐. 우리는 데카르트한테 의지하고 있다 지금.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냐면 결국에 그 얘기야. A점과 B점의 이 내용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원이 나오는구나.
까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A점과 B점의 3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의 3대2의 내분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2,0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대2의 외분점은 26,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26에다가 y 빼기 0, y 빼기 0 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이거?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이 신났나요? 자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14번 문제가 아직 안 끝났고요.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심호흡을 하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볼게요. 하나의 직선, 여기서는 x축으로 줬습니다. 자, A점 마이너스 4,0이 있어요. B점 6,0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3대2의 내분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슬슬 힘들죠. 3대2의 외분점도 생겼어요.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댔으니까 우리는 이 원에서의 중심도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일단 하나의 직선상의 점이 몇 개가 됐습니까? A랑 B 두 개에서 시작을 해서 새로 생긴 점이 내분점, 외분점, 원의 중심에서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쭉 무너져요. 왜 조심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리시는데 원을 조그맣게 그렸다면 사실은 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으면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 푸실 때는 대충 푸시면 망하고요. 할 거면 모든 기호를 다 쓰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내분점, 외분점, 센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 점이 5개가 나오기 때문에 폭풍 헷갈릴 것이다. 미리 경고합니다. 자, 우리 출제는 뭘 묻냐면 APB의 넓이의 최대값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2분의 1에다가 윗변 높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AB 또는 그 연장선상에다가 P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리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요 수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아 연장선에다가 여기서 내리면 되겠네까지 생각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APB는 요런 꼴로 생겼을 것이고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의 반지름 하나 쓰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요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거 수능하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의 가장 흔한 형태의 문제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자체는 뭘 뜻하냐면 얘네들의 3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그 다음에 뭐 3대2도 몇 대 몇이는 건 출제자 주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이 가장 흔한 패턴의 문제였다.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얼마니?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 요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면서 접선 3종 세트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위치 관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일단은 만날 조건, 안 만날 조건부터 할게요. 안 만났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무슨 관계냐? D가 R보다 더 크면 못 만나. D랑 R이랑 같으면 만나.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 자,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는 그냥 안 만나면 끝이에요. 다시 안 볼 사이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그럴싸하죠? 괜찮죠? 얘는 그냥 끝났습니다. 문제 안 나와요. 자, D와 R이 같은 경우에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직선을 원의 접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할 표현은 뭐냐면 야 접선이 하나 있으면 접점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끝없이 반복할 거예요. 접선이 하나 있으면 점이 하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선인 접하는 직선이야. 접선은 여기까지 이어보시면 여기가 수직이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D랑 R이랑 같은 경우였다. 자, 접선은 이따가 어떻게 파생되냐? 접선 3종 세트. 그냥 마음속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두세요. 얘네가 들어갈 공간을. 자,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뭐라고 부르냐? 얘는 할선 이렇게 부르고요. 양놈들은 얘를 탄젠트 라인, 시퀀트 라인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얘네들 할선 같은 경우 이 중에서 특별히
원에 의해서 이 직선이 잘린 요만큼을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현 AB는 노랑둥이, 호 AB는 흰둥이. 알고 계시죠? 자, 현 AB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오지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스펙이 다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고요. 반지름도 구할 줄 아는 거 맞죠? 자, 현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피타고라스. 하여튼 직각 나오고 길이 물어보면 무조건 피타임이야. R제곱 빼기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부터 D 하나 알아내시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얘네를 절반짜리 길이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이니까 2배 한다. 이게 그냥 끝입니다. 이게 점과 직선, 원과 직선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 3종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튼지간에 곡선이 나오게 되면 접선 3종 세트가 계속 따라다니고 이것은 나중에 미분을 배우시면 더욱더 도드라지게 이 현상이 보입니다. 저기다 쓰면 너무 좁아갖고 이리로 그냥 올게요. 자, 얘는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의 그 하위 카테고리인 접선의 방정식 3종 세트 가겠습니다. 설정을 다 똑같이 할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접점의 좌표를 알죠? 자, 접점의 좌표를 안다 그랬으면 접점이 하나 주어지면 접선이 몇 개 주어지고 몇 개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개수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점의 좌표가 이미 주어져 있어. 이게 무슨 설정이냐? 기본형으로 우리는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해볼게요. 조금만 속도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원의 방정식 하시면 당연히 이 원주상의 모든 점은 x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제곱은 r제곱 내고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접점의 좌표 x1, y1이 주어졌을 때, 자, 원에서 이제 접선, 이따가 극선까지 다 갈 건데, 여러분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맥락을 모르는 채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외워질 때까지 졸라 많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쓸 때마다 아 맞다 이게 그거였지 해서 주마등 유도가 스쳐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었더라? m제곱 플러스 1이고 r이었나? 아니면 r제곱 플러스 1이고 m이었나를 갖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 뭐가 맞는지 얘였는지 이거 갖고 헷갈리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유도 과정만 안다면 너무나 명백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안 헷갈리도록 5번을 더 써서 확실히 외워야지가 솔루션이 아니에요. 보시면 망해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접점이 여기 있다. 얘가 x1, y1 접한 탄젠트 라인이니까 t라고 이름 붙여주겠습니다. 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런데 자, 접선도 직선이잖아. 그죠?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y 빼기 y1은 x 빼기 x1 꼴로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제가 모르는 게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지금 거의 다 작성한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게 뭐예요? 기울기 모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 나는 일단 원점에서 원의 중심인 O에서부터 접점 T까지를 이었을 때 빨간 놈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y1분의 x1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미 다 끝났는데 이 모양대로 가만히 두면 안 예쁘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느냐? x1x 저쪽으로 넘깁니다. x1의 x 플러스 y1의 y 저 지금 양변에다가 y1 곱하고 있습니다. 까지 하시면 y1 제곱 넘어와 y1의 제곱이야 x1의 제곱이야. 그러면 걔가 r제곱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맨날 외우고 다니시는 x1x y1 y는 r제곱입니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공식의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 원주상에가 한 점, 접점을 줬기 때문에 일단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시고 원의 중심과 그 접점을 이으시면 그 빨간 놈의 길이가 나오죠. 거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에서 접선이 하여튼 원방 계열은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삼각비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을 충실하게 하셔야 그 다음에 더 빨라지는 게 안 헷갈리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살살 그런 걸로 시비를 좀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뭐 서로 수직이면 근데 XY축의 수직이면 안 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4개의 점을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얘랑 쟤랑 걔랑 그놈이랑을 빼놓고 얘기한 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축하고 만나는 4개의 점은 그냥 제가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이걸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놈들은요, 지가 기울기가 없어요. 빨간 놈은 기울기가 0이 되지만 얘는 기울기가 없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아니고요. 이런 놈들은 빨간 놈이 기울기가 없어. 자기는 기울기가 0이지만 그래서 나는 4개의 점을 배제시켜 놓고 얘기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얻은 이 결론을 혹시 R,0에서 그은 접선인 X는 R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Y는 0이야 이제 X1이 R이었을 때 R, X는 R제곱 약분하면은 X는 R 나오네. 괜찮네.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입니다 라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사실은 제가 유도 과정 자체는 축과 만나는 4점에서는 접선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치만 결론은 갖다가 써도 상관이 없네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요. 대신 여러분이 이제 공식을 이렇게 툭 하면 퇴하고 뱉으실 텐데 조건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점을 중심했을 때 그렇다. 원점이 중심이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세우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또는 저기 평행이동을 2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몰라요? 기울기 알면 Y는 MX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모르세요 지금? 절편값을 모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 주어졌어. 나는 무조건 기울기 2자리를 그려야 돼. 그럼 여기 하나 그리시고 저기 하나 그리실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한번 하시면 끝납니다. 납득하십니까? 자, 원의 중심인 원점으로부터였기 때문에 루트 안에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값 n까지가 지금 r과 같다. 그럼 얘가 지금 뭔 상황이냐? n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에다가 m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에다가 m제곱 플러스 1가 이렇게 불러내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야 이거 유도 과정을 알면 헷갈릴 수가 없다니까 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납득하세요? 네, 결론만 딸딸 외우실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유도 과정을. 결론은 저는 문제 풀 때 외워서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쓸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끌게요. 너무 날짐승이 날아다니네. 자, 해봅시다. 이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을 끝까지 유도하지는 않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A, B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어쨌든지 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였다 이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시면 자, 어떻게 할까요? 한 점을 알 때니까 그냥 뭐 까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뭘 몰라요? n값을 모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끝나요. 요걸 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얘는 보통은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여러분님 보시면 조금 있다가 접선의 개수를 쭉 다 정리해 볼게요. 얘는 뭐야? 접점의 좌표 주어지면 몇 개 나온다?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딱 한 개 있다. 그죠?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딱 두 개가 생기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몇 개 나와? 얘도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두 놈이 다 A, B를 지날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 M 값이 두 개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주냐면 야, 원 이거 있거든 해서 이제 원의 반지름과 중심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얘 식을 알아요. 원바퀴 한 점을 또 줄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원바퀴 한 점 여기 P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두 개 나올 거거든. 걔네들 두 놈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시고 절대값이 아무 개 하면 걔가 R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A하고 B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는 다 상수야. m만 몰라. 제곱해서 푸실 거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구나. 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두 접선의 기울기에 합 또는 곱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면은 일단은 납득은 하셨죠? 네, 조금 있다가 극선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새로 적으실 거는 마땅치는 않고 대신에 두 개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얘는 그냥 뭐 원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한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얘기 해도 될까요?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극선의 방정식을 얘는 극선은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다가 참 갖다 붙이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3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번의 친구예요. 그래서 자, 극선의 방정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극선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극선은 지금 여러분은 이런 애 모릅니다. 근데 출제자가 항상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서 주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가령 이런 거야. 준섭이가 뭐 202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여기 준섭이자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201호 아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준섭이라는 이름을 절대 부르시면 안 되고요. 201호 아들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육청에서 그거를 감사를 나오거나 했을 때 시험지에 이런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막 얘에 대해서 장황하게 묘사를 해. 왜 그거 있잖아 201호 아들이 되게 여러 명 있다고 칩시다 그 집에 201호 아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뭐 경기고 다니는 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매번 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어쨌든 극선이라면 공식적으로 못 쓰고요. 얘 말뜻이 뭐냐면 자 원바퀴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생기죠. 접선 두 개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제가 또 그 얘기합니다. 접선이 두 개면 점이 몇 개예요? 접선이 두 개예요? 그럼 점도 당연히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개의 접점 A하고 B라고 할게요. 아니면 T1, T2라고 하겠습니다. T1과 T2를 이은 선. 행여나 얘가 원의 중심 지났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얘가 말하는 극선은 T1, T2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묘사를 항상 어떻게 하냐? 자, 원바퀴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 할 때 직선 A, B가 라고 하면 여러분 극선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납득하십니까? 자, 얘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뭐 좀 평소에 안 하든지 가정 같은 걸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보고요. 얘를 x1, y1이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r인 직선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실 줄 아는 거 뭐 있어요? T1, T 이쪽 접선은 아시죠? 얘는 접선이거든요.
접선 맞죠 얘는? 자 얘는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쪽 접선 T2P 요 접선을 생각을 하시면 얘는 x 2x 플러스 y2의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 차려. 자 PA, B라는 거를 편파적으로 볼게요 지금은. 야 얘가 T1P 직선상의 점이잖아 라고 하면 동의하시죠? 맞지? 자 A, B가 여기 직선상의 점이야. 그럼 뭐라고? X 자리에다가 A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어. 그러면 명심하고 계세요. X1, Y1 이렇게 첨제가 붙었으면 걔는 상수야. 그냥 X, 그냥 Y 이렇게 있으면 걔네는 변수야. 일반 명사, 부분명사 같은 거. 자, 이 자리에다가 A하고 B 집어넣으시면 얘가 뭐야? X1의 A 플러스 Y1의 B는 R제곱인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위에 식에 다시 집어넣으시면. 맞아요? 자,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편파적으로 볼 거냐면 아니 있잖아. P가 P, T2 이쪽 빨간 접선 위에 있는 점 아니야?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 이쪽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그때 식이 뭐야? X2에 A 플러스 Y2에다가 B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시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갑시다. 제가요 얘네들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X라고 쓰겠습니다. 이 자리는 Y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X 곱하기 A 플러스 Y 곱하기 B는 R제곱입니다. 라는 제가 이러한 직선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뜨든 하고 던졌어 지금. 자, 얘가 뭘로 보이세요? 여기 X 자리, X, Y 자리에다가 X1, Y1 집어넣어도 등식 성립하는 거 맞죠? X2, Y2 집어넣어도 등식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직선이 바로 X1, Y1이라는 T1점과 그 다음에 T2, X2, Y2라는 T2점을 동시에 지나는 그 유일한 직선님이 너구나 라는 거 알아내셨습니까 지금?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이 얘네들 보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야. 파란색 얘는 AX 더하기 BY는 R제곱 이렇게 생겨서 그동안 구해왔던 접선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하고 B가 어느 점이었더라? A, B가 X1, Y1 같이 원주상의 점이었으면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버리고요. 바깥에 있는 놈이었으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극선 이런 표현 쓰거든요. 자, 두 접선에서의 접선을 지나는 요 극선의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옳다 잘됐다 무조건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점을 집어넣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극선의 방정식을 그냥 탁 보고 너 극선 이거 딱 해가지고 바로 답이 나와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거 원방 잘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선물로 얘를 좀 2017 세화고 기출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극선까지 하셨으면 극선까지 한번 정리하시죠. 이제 원과 원 사이 위치 관계하고 문제 푸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5번인가?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자, 역시 우리는 위치 관계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맞나 안 만나? 그거부터 일단 얘기합시다. 자, 니네들끼리 서로 상관없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조금 더 사이가 좋아져서 두 점에서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났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안 만나. 뭐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놈들 보시면 제가 원끼리의 중심거리, 중심에서부터 저쪽 중심까지 요 길이를 갖다가 중심거리 D라고 놓겠습니다. 얘는 뭐냐? 너랑 나랑 겁나 힘 합쳐봤자 D 님한테는 가지도 못해. 이러면 둘이 못 만나겠죠. 어떻습니까? 얘는 뭐야? 네 길이 내 길이 딱 합치면 이렇게 딱 만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같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직 좀 쫄보라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두 놈을 합치면 그래도 D보다는 크네. 이렇게만 쓰고 여기는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얘를 내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에서의 중심 길이의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D. 근데 D에다가 꼬마 반지름 하나 더 더하시면 큰 반지름 하나 나오는 거 숨 가십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D는 하고 D를 따로 고립을 시켜보시면 D는 R 빼기 R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빈자리 채워주자. 그래도 얘가 R 빼기 R보다는 커. D가. 그 상황이죠. 중심끼리의 거리에다가 짧은 반지름 더하면 걔네들이 큰 반지름보다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똑같으면 이렇게 딱 안에서 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D에다가 꼬마 R 따위 더해봤자 큰 반지름에 미치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식은 밑에 식입니다. D는 R 빼기 R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맞나 안 맞나 라는 관점에서 보신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공통접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릴 줄 아는 도형이요. 여기서 포물선이 나올 일은 없고 그리실 줄 아는 도형이 점이랑 직선이랑 원밖에 없잖아요. 원과 원이니까 직선도 뭐 이리 오너라 해갖고 이제 직선도 셋이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자, 공통 외접선이 두 개가 나오고요. 공통 외접선 두 개 나오겠지. 공통 외접선 두 개씩 나오고 여기서는 공통 외접선 하나 나오죠. 여기서는 공통 접선이 아예 애초에 없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파악하실 수 있냐면 이 직선에 대하여 얘네들이 같은 쪽에 있는 거죠. 너네들이 우리들이 한편. 자,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에 대하여 관찰을 해보시면 요렇게 한 놈, 저렇게 한 놈. 여기서 하나, 나머지는 공통 내접선은 없음 이거죠. 표현이 그래요.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제가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나 숫자도 기억나네. 4x 더하기 3y 더하기 얼마더라? 10이었나? 는 0.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라고 그냥 그림 그려서 푸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나 진짜 다 기억나.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6주씩 나와가지고 얘네들의 요 높이가 1이고 그러면 밑변이 3이잖아요 라고 풀었더니 문제 기억나시죠? 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방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공통 외접선 문제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조금 더 파생돼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뭐냐면 원이랑 원이랑 안 만나는 경우에는 뭐 저렇게 그냥 둘이 겁나 멀리 있대요. 공통 내접선 외접선 있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문제를 못 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원이 아무래도 두 점에서 만났을 때가 제일 핫하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얘가.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잠깐 점검하자. 도형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직선이랑 원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야? 그 도형은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너는 직선 아니면 원이겠다. 배운 게 꼴랑 그거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타원이 나오고 포물선이 나오고 이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시면서 단원을 딱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도형? 내가 아는 도형이 뭐 있어? 점선 뭐 원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원 아무거나 두 개를 불러보겠습니다. 확인해야지. 원과 원의 원과 원.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원이나 막 드릴게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6에다가 제곱하시면 9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C1, 서클 1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원 C2는 뭐야? x 플러스 3의 제곱, y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믿으세요. 얘네들이 만납니다. 두 개 교점 가져. 그렇게 일부러 설계를 해서 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원과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났어. 그럼 이미 만났으니까 저는 점 두 개만 딱 뜯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만. 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몇 개 있다고요? 원인데 점이 세 개는 있어야 되지 두 개밖에 없어. 무수히 많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도 가장 스탠다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는 0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야? mk 요거 쓰라고 그냥. 자, 얘네들 관찰해 보시면 k 자리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이거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세요. 얘는 계속해서 x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비율이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 그냥. 그죠? 1 플러스 k, 1 플러스 k. x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똑같고요. xy 곱해진 꼴 없고요. 그 다음에 믿으세요. 그냥 원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k 값에 관계없이 는0을 만족하는 그 점이 있다면 걔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 교점을 지남까지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아마도 원 같은 게 나올 것 같아까지는 적당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도 직방이었을 때랑 똑같이 얘는 뭘 표현 못한다. C2는 제외하자.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원 자기 자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자기 자신 얘 하나만큼은 뭐 표현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K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C1은 살릴 수 있는데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C2만 따로 고립시키는 건 불가능함. 여기까지 내용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시다.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뭐죠? 직선이 나오려면 여러분 제곱항이 있으면 안 돼요. 제곱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얘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길게 얘기하면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이 뭔지까지만 딱 소개해드리고 이제 문제 푸실 시간 진짜 드립니다. 자, 원과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 그랬을 때 여기서 샷 하고 지나는 요 놈이 바로 공통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습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야, 둘이 그냥 빼면 공통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맨날 나오는 문제가 뭐냐. 6x 마이너스 12에 y에다가 플러스 9 빼기 36은 마이너스 5. 하여튼 얘는 한번 싹 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게 뭐 공통현의 길을 구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둘 중에 한 놈만 딱 택하세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알지, 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지. 그러면은 까짓 거 공통현이 결과냐? 현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내용 정리합시다. 자, 원과 원이 딱 주어진 다음에 야, 얘네들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 최소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님이 지름해. 공통현이 지름 이렇게 하시면 얘가 넓이가 최소이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요게 이제 원방에서의 내용은 이게 다 해서 끝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문제를 더 빨리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방이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은 일단은 하실 수 있으면 시험 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시고요. 앞 페이지는 일단 다 푸세요. 워밍업이에요. 49쪽이에요. 49쪽 1번부터 6번까지는 무조건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더 할까? 이 페이지에서는 7번, 9번 여러분이 문제를 다 푸실 때까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쭉 푸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냥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2, 3, 4, 5, 7까지
혹시 다 해버리셨나요? 아니면 네, 제가 헷갈려서 찌하는 거 두 개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타 좀 줄게요. 4번이 문제가 많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아이고 왜 맞췄어요? 해설지랑 똑같이 맞으셨네 심지어. 정수 K의 최대값입니다.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K는 0 미만이고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빠른 답 보시면 그게 틀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한번 채점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 제가 몇 개만 좀 짚을게요. 이따가는 11번 우리 같이 볼 거고요. 네. 맞으셨지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필요 없나? 이렇게 수인 거 다른 거는 다 있고 7번하고 11번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살 채점해 보시고 그 다음 얘기 이따가 합시다.
수학을 좀 같이 줍시다. 일단은 왼쪽 페이지 좀 그리고 11번 하여튼 그 고동 하나 고쳐드리면 얘도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이쁜데 24번은 제가 앞으로 되게 접촉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기억을 못해요. 6페이지가 써보시죠.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모르다니. 자, 일단은 원반 푸시고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이라도 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왕가지 같이 합시다. 제가 같이 하자고 게 3번은 답이 틀린 거 있고 4번은 있고 뭐 같이 적었어요? 앞 페이지 없나요? 앞 페이지가 6번이야. 이따 다시 푸시고요. 자, 뒷페이지 가셔서 7번 봅시다. 7번.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x를 일단 마이너스 얘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3차 방정식이기는 한데 잠깐 제가 여기서만 인수정리도 쓰고 막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x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더하기 b 얘를 딱 보고서 야 이상하게 참 퐁당퐁당으로 줬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인수정리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놀랍게도 뭔 짓을 하냐면 진짜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냐면 미정계수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미정계수가 예쁘게 생겨서 이렇게 나눕니다. 3차를 2차로 나누면 없으면 1차밖에 안 되니까 나눌만 해요. 최고차항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3이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4예요. 마이너스 1 해주셔야죠. 그럼 여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4는 해주겠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이 뭔지를 바로 알아버린 거야. 는 0이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실제 푼 게 뭐냐면 알파는 4분의 1이겠네? 요거 하나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는 것도 겁나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풀었냐면 이 방법이면 되게 좋다 이런 거보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셨으면 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4까지가 F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 집어넣었어요. 9 곱하기 4는 3. 한 거에서 4 정도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4분의 계산 어떻게 되지? 뭐 얼마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8, 90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11번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이 벌써 마이너스 1과 2라고 했기 때문에 11번의 재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x의 4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 플러스 b까지가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최고차항 맞춰주시려면 x의 제곱에 일단 지르시고 플러스 1 곱하기 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뛰어넘고 이제 x의 1차를 보시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4x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9x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이라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세제곱이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얘는 이거는 0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 다음에 세제곱도요. 이거는 제가 좀 지랄맞게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당연히 얘를 보시고서 뭐 누가 이거 누가 모르나요? 당연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 방법도 꼭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차수를 낮추는 방법 뭐냐면 얘의 한 근은 는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신다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죠?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를 거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열고 알파의 제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5라고 집어넣으시면요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0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암산을 빨리빨리 하시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딱 보고서 야 너는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 플러스 20 한번 해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답은 20이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죠? 차수 낮추는 걸 알아주시면 어쨌든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에 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당연히.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1번은 이 정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는요 17번 중 같이 합시다. 17번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주어진 3차 식까지를 fx라고 설정을 하시면 얘가 지금 뭔 상황이냐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x 플러스 9였다. 얘가 x 빼기 알파 근이라 그랬으니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를 인수로 가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출제자가 뭘 원하냐면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라고 했으면 F2를 그냥 바로 집어넣으시면 8 더하기 4 빼기 6 더하기 9 하시면 이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거? 이쪽 풀이로 슬슬 바꾸시면 17번에서 한번 웃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웃냐면 19번에서 다시 한번 좀 신날 것 같아요. 19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주어진 식을 fx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시면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 빼기 감마 순서대로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얘네들의 곱이기 때문에 F1 구하시면 되죠. 1 빼기 1 빼기 3 더하기 6은 3끝 이제 이 정도로 푸실 수가 있어서 얘 좀 괜찮지 할만하죠. 얘네들은 좀 한번 다시 푸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혹시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때려갖고 잊어버리고 말고 하는데 그 개념 노트? 막 멋있는 노트가 필요 없어요. 수첩이어도 상관없어요. 예쁜 수첩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꿀팁 같은 것만 쓱쓱 적어두시고 나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빠른 것 같은.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적어도 얼마나 기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번 관련해서는 제가 야 역수 등장 이렇게 맨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확대 축소, 평행 이동, 그다음에 역수 이런 것들 좀 잘 다루시면 되게 편해지죠. 아무래도 22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알파가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었기 때문에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b는 0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알면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입니다. 이제 요 녀석의 근이 알파고 베타였을 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기수 거꾸로 옵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그냥 쓰시지 그러세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하시면 여기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쪽에서의 두 분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초에 주어졌던 그 방정식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역수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의 b분의 a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걔는 밑에 있는 그 당당한 방정식에서의 어엿한 두 분의 합이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가 b고 어쩌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막 붙고 있지? 자 알파 베타가 b고요. 알파 베타분의 1 하면 또 얼마고 해서 뭐 a라는 거? 모르겠어요. 제 풀이가 너무 생략이 돼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A, B가 유리수 1과 마이너스 3도 유리수인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계수 방정식에서 무리근을 하나 가지면 나머지 그 켤레 무리수도 당연히 근이다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는 무조건 근으로 가질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얘네들의 곱은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어차피. 근데 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를 근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구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f1에다가 2를 더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시고 2 한 번 더해서 쓰시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어떤 실계수 방정식이 일단 2차로 할게요. 그냥 실계수 2차 방정식이 어떤 허근을 가져요. 얘를 근으로 갖습니다. 그럼 얘 z 바도 근으로 갖는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뭘 넣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17년 경기고기 출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 허그들 있잖아. 허그이라고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에서 A와 B는 둘 다 실수 B는 0 아니야 이렇게 쓴 다음에 진짜 집어넣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로 풀어라. 쌍욕을 했죠. 그거는 출제 의도가 좀 이상하고요. 그냥 그거 있죠. 뭐 AX의 제곱 이렇게 그냥 할게요. 2차여야 되니까 A는 0 아니어야 되고 A, B, C는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을 알겠습니다. 실수 아니면 이런 건 못 쓰니까.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일단 x 자리에다가 z를 한 번씩 집어넣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바를 씌우자. 그럼 a에다가 z 바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죠. b에다가 z 바였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라니까 이상하다.
요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z바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네. 그 말이 즉슨 요 놈이 허수 하나를 데려갈 거면 얘도 같이 데려가라 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이게 그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오메가 계열에서는 뭐 딴 거는 그냥 뭐 그렇고 25번도 마찬가지예요. 25번도 저는 풀 때 얘를 어떻게 푸냐면 그래 한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나머지 한 놈이 1 마이너스 i네? 그거부터 먼저 알고 출발하시면 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갖다가 그대로 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먼저 작성하시면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고 4차식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3x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그냥 끝났습니다. 할만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a 더하기 b를 구할 때는 f1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해야죠. 승질보다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귀찮고 그냥 풀다가 31번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오메가 계열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차 방정식에서 오메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틀리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시다 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씩 묶으면 0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얘를 보실 때 1부터 묶지 마시고 1을 고립시키고 얘 예쁘게 생겼으니까 오메가의 1차부터 오메가의 99차까지 이렇게 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씩이 33묶음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간단하고 선생님 혹시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얘가 지금 세제곱하면 뭐 나오는지를 외우셨어요? 아니면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하도 헷갈려가지고 외우려니까 또 헷갈려. 세제곱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네들 나오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대신에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켤레까지를 놓은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둘이 합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출신이구나.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얼마구나. 그럼 맨날 마음속에 이걸 아직도 이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33번은 그냥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33, 34 같은 경우는 좀 근데 대신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푸시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디귿 좀 볼게요. 34번에서의 디귿 같은 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 나오면 저도 일단 초긴장을 하거든요. 조금 덤벙되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이고 오메가의 뭐가 이렇게 많아? 제곱의 바에다가 1이 0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니까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일 상식적인 풀이가 이거죠. 너는 오메가 빼기니까 너 오메가 제곱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죠. 안 지워져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뭐냐면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랑 똑같을 때 얘는 오메가의 바분의 오메가의 제곱이구나 까지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우리는 아니 별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여튼지간에 세제곱하면 이쁘잖아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이잖아요. 저는 그냥 위아래다가 이렇게 곱한다고요. 대비하려고 했어요. 얘도 위아래다가 곱하는 게 차라리 빠르겠네. 자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까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둘이 곱한 것도 뭐 1 같은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은 왜 나오지? 나오면 안 되는데 오메가랑 바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침착하게 어딜 밑에는 1차, 위에는 2차 이렇게 돼 있고 제곱하면 오메가의 1개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고 오메가는 바보네. 마이너스네요. 조세가 마이너스 2여야 되나? 이 정도. 전봉되면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잘하셨을 것 같고 38번 같이 우리가 연립방정식 사이멀테니어스 이퀘이션 하면 1차랑 연립방정식 당연히 나오죠.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지수 3개짜리는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뭐 내려면 사실 못 낼 건 없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직방하고 결합해서 내시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 다 도시하시면 그냥 무수히 많은 거죠. 직선상의 모든 점. 얘도 또 이런 직선상의 모든 점.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면 걔네들 교점이겠네라는 컨셉에서 출발을 하는데 만일 얘랑 뭐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직선으로 치면 둘이 평행한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둘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혹시 만약에 얘가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단답형으로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은 끝 이렇게 하셔도 아마 웬만하면 틀렸다고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마구잡이로 무수히 많은 건 아니라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x, y
순서상 이제 이런 식으로 답 쓰시는 게 원래는 진짜 정석해법이고요. 학교 선생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차랑 2차랑 나왔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뭐 하시면 돼요? 집어넣으시면 되죠. 2차랑 2차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맡겨야죠. 자, 2차랑 2차 같이 나오면 분명히 한 놈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야 그럼 x가 y랑 같냐? x가 마이너스 2랑 같냐? 이렇게 해서 경우에서 나눠서 두시는 거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41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41번에서는 진짜 솔직한 풀이는 딱 원만을 쓰세요.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리면 되잖아요. 자, 원점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3짜리 원이 하나 있고요. x 더하기 y는 꼴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이쪽에서 접했을 때 이것도 제가 되게 성의 없이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좌표 평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1짜리였다 이렇게 되면 이때의 k 값이 뭐냐 이거죠. k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냐.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3이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대칭이네. 반지름이 3이었네. 요만큼이 3이면 얘의 좌표는 루트 2분의 3이네. 방금 뭐 한 건지 아시죠? 1대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3이면 루트 2분의 3이네. 맞죠? 자, 루트 2분의 3분만 루트 2분의 3이네까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요? 루트 2분의 3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2개를 곱한다는 건 뭐냐면 2를 더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3 곱하기 뭐야 이게? 3 곱하기 루트 2죠. 3 루트 2라고 하는 건 루트 18이죠. 그러면 4, 3, 2, 1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끝.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좀 편해 보여서. 그 다음에는 은근슬쩍 실수 이런 얘기 하니까 알아서 한 별씩 이렇게 푸시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고치시면 되는 건가요? 47번 같은 거는 고치시고 50번 혹시 어떤 방법으로 푸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제일 스탠다드 풀이는 뭐냐면 정수 같은 표현 썼어요. 정수, 자연수 좀 일단 보다 찍는다. 고급진 표현으로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부정방정식 푸는 데 있어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제일 스탠다드 풀이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구론돌이 박힌 돌 빼는 그 방법을 풀 건데 두 분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둘게요. 얘네는 둘 다 정수입니다. 자, 얘는 스탠다드 풀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보시면 n 더하기 5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지금 제가 2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아니, 아까는 모르는 게 n 하나였는데 이제는 알파랑 베타까지 같이 모르거든요. 이 중에서 알파나 베타를 편파적으로 한 놈만 소거하는 모양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따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알파를 없애고 싶어. 알파는 n 더하기 5 빼기 베타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죠. 베타랑 m이랑 곱해주면 난리가 나는 거 보시고 그러면 알파를 없애도 베타가 삐져, 베타를 없애도 알파가 삐져. m을 없애도 m을 없애버리죠. 엉뚱한 놈이.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가 4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수분해는 아닌데 그 유사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2개 곱해서 5고요. 알파가 정수, 베타가 정수면 1 더해도 역시 정수다. 너 1하고 5였니?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5, 1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겹칠 거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알파하고 베타 값을 각각 구하지는 않고요. 모든 정수 m 값을 구하여라잖아요. 일단은 곱하는 건 나중 얘기고. 저는 m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m 플러스 5는 하고 일단 출발합니다. 즉 저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을 하셨을 때의 값들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근데 걔네가 플러스 1들이었기 때문에 얘는 6 빼기 2랑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푸는 풀인데 이상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푸세요. 일단 당연히 아셔야 되고 이상한 짓을 뭘 할 거냐면 하여튼 제가 굳이 알파 베타 대입하기 귀찮아서 그냥 x라고 두 개 할 건데 m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실래요? m 곱하기 괄호고 얘를 이렇게 보시면 m에 대한 1차 방정식 꼴이잖아요. m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m은 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5x 빼기 1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제가 여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얘는 x 빼기 6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6에다가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5 되는 거 맞죠?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게 읽어가지고 7이야 이따 빼면 돼. 자, 7을 빼든 말든 하여튼지간에 정수인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x 플러스 1이 가질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5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였다. 자, 이 중에서도 첫째, x 플러스 1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1 플러스 1분의 5예요. 7 빼는 거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5에서 7 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번, 3번. x 플러스 1이 플러스 5는 어떻게 되냐? 얘는 5 더하기 5분의 5예요. 이거 보시면 얘랑 순서만 바뀐 거 보이시죠? 이게 똑같은 값일 겁니다. 1번, 3번이. 4번에서는 x가 1까지가 마이너스 5는 어쩔래? 마이너스 5에다가 5분의 5 이렇게 돼서 얘랑 또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하면 쓰시면 되죠. 할만하죠? 나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다항식스럽게 구한 거고 저게 좀 더 여러 가지 방정식스럽게 구한 겁니다. 자, 저기 에브리바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세요. 네, 우리 오늘 하여튼 클리니까지 다 끝내고 가시려면 시험을 좀 일찍 봐야 되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적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기출 문제인데 막 계산해봤더니 만점이 한 84점 정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점이 84점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16점 더 드리는 것도 웃겨서. 자, 원방이 안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방은 뭐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 근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만점이 84점, 어떤 분은 만점이 한 70점대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끼리 등수 매기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조금 있다가 시험을 바로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지금 컨디션 조절차 쉬고 싶으신 분은 한 10분 쉬시죠. 저 시기 기준으로 한 40분에 만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방 리뷰하고 할 것들은 이따가 시험 끝나고 나서